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이 전 조국혁신당 대표를 전격적으로 사면 복권을 시켜놓고, 후회를 하는 이유 몇 가지를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생각보다 지지율 하락이 큰 폭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어, 조국 사면을 지금 이 시기가 적당치 않다는 일부의 그 의견이 맞았던 것 아니냐. 조금 더 여론의 추이를 살핀 다음에 연말에 성탄 특사도 있고, 뭐 내년으로 또 넘길 수도 있는데, 어차피 이 조국은 만기 출소가 내년 12월 16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조국이 만약 정치권의 복귀를 바라고 있다면 2028년에 총선도 있고 하니 뭐 그 무렵쯤 서면 복권의 카드를 실행할 수도 있었을 텐데 너무 성급했던 것 아니냐. 이것이 이 각종 여론조사 결과에서 이재명 정권의 지지율이 급락하고 있고 민주당도 급락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국민의힘이 예, 10대 후반에서 20대 초중반까지 지지율이 다시 부상하고 있는 이제 이런 상황인 겁니다. 원래 이재명 대통령이 조국을 사면하는 그 사면의 이유가 무엇일까?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 뭐 몇 가지 이제 이유들을 대었습니다. 첫 번째, 후계 구도의 삼각 분열을 원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그 명심이 들어가 있지 않은 정청래 신임 민주당 대표에 대한 견제 심리가 일부 있었을 거고 거기에 차기 대권 주자로 지금 몸집을 부풀리고 있는 김민석 총리 여기에 조국이라고 하는 또 다른 그 대항마를 하나 풀어놓는 그래서 그 차기 대권 이 인재풀을 좀 더 광범위하고 다양하게 가령 지역적으로 본다면 강훈식 충청권 대통령실 비서실장도 있고 그다음에 우상호 강원도를 배경으로 한 또 정무수석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정치적인 채무 상환을 한다. 지난번 6월 3일 대통령 선거 때 조국 혁신당이 후보를 내지 않았던 것이 이재명 정권의 출범에 일정 정도 공헌한 바가 있는데 그 정치적 채무를 반드시 보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만 향후 정치적 동력을 유지할 수 있다. 뭐 이런 게 있었고요. 또 하나는 검찰 수사에 대한 동병상련이 있다. 그래서 이재명 정권의 첫 번째 사면복권 정치인과 고위공직자 27명 그 사람들의 커다란 특징 중의 하나는 이른바 윤석열 정권에서의 검찰에 의한 뭐 핍박 뭐 이런 프레임으로 이제 그 사람들을 다시 구제해주는 이런 모습을 보였다. 그보다 더 폭넓게는 반윤 연대의 기수 역할을 할 사람이 이 조국 같은 사람이 필요했다. 반윤, 반 윤석열, 반 내란 세력 뭐 이런 그런 프레임이 내년 여름까지는 필요한데 내년 지방선거 때까지는 필요한데 그것을 위해서는 조금 더 확실한 동력을 이끌어낼 사람이 필요했고 그것이 바로 조국이었다. 그래서 사면 복권을 단행을 했던 것인데 지지율 하락이 너무나 극심하게 벌어지고 있어서 어, 이 시기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보이는 것이다. 조국 전 대표는 어제 새벽 0시에 남부 교도소를 나왔습니다. 자녀 입시비리 청와대 감찰무마 그렇게 해서 교도소에 확정 판결을 받고 들어간 지 8개월 만입니다. 작년 12월 16일 날 들어갔었거든요.
나와가지고 SNS에 사진하고 짧은 글을 올렸습니다. 가족 식사 뭐 이런 제목으로 올렸는데 집안에서 밥을 먹는 게 아니고요. 외식을 했더라고요. 조국 전 대표. 아마 부인 정경심 씨하고 어디 된장찌개 끓이는 그런 한식집에 같은 것 같아요. 테이블에 놓인 그 반찬거리를 봤을 때 뭐 이 한식집처럼 보이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조국 전 대표는 교도소에서 나오자마자 이런 말을 했습니다. 헌법적 결단을 내려주신 이재명 대통령님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오늘 저의 사면 복권과 석방은 검찰권을 오남용해온 검찰의 독재가 종식되는 상징적 장면의 하나로 기록될 것이다. 본인 때문에 그동안 충격받고 좌절했고 분노감에 들끓었던 젊은 세대와 국민에 대한 이 사과의 마음은 거의 없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검찰권을 오남용해온 검찰의 독재가 종식된다. 이런 말을 하는 조국이라는 사람의 그 심리 상태 또는 머릿속이 매우 궁금해집니다. 본인이 2년형을 확장받은 것은 엄밀하게 따지면 검찰 때문이 아니라 대법원의 확정 판결 때문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나라 1심 법원, 2심 법원, 대법원은 검찰이 하자는 대로 끌려다니는 검찰의 허수아비란 말입니까? 우리나라가 검찰 독재를 해온 나라라면은 우리나라의 사법부, 법원, 헌법재판소는 검찰이 하는 그 독재 노름에 아무런 힘도 없이 끌려다니는 그런 양심도 줏대도 없는 그런 허수아비 같은 존재였단 말입니까? 또 하나, 조국 사태는 윤석열 정권 들어와서 터진 게 아니고 문재인 정권 때 터진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면 문재인 정권 역시 문재인 전 대통령을 포함한 문재인 정권도 검찰의 하수인이었다는 뜻입니까? 그래야만이 조국이 말하는 바 검찰 독재가 그동안 오남용을 해왔다라는 말이 앞뒤가 맞게 되는 것이지요. 아무튼 광복절 오전에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광복절 경축식에서 국민의힘 안철수 후보는 조국 윤미향 사면 반대라는 이렇게 손으로 쫙 펼칠 수 있는 검은 바탕에 흰 글씨로 쓴 이 플래카드를 펼쳐 보이기도 했고 최은석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은 올해 광복절은 조국 윤미향 사면으로 얼룩졌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거의 그 우리나라 중요한 그 여론조사 한국 갤럽 리얼미터 그다음에 전국 지표조사 NBS 등등에서 이재명 정권의 국정운영 긍정평가는 크게 꺾이고 있습니다. 한국갤럽 64에서 59%로 5%포인트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부정평가를 보니까 말이죠. 부정평가는 23에서 30%로 올라서 4주 만에 7%포인트가 올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에 부정평가가 최고치를 기록을 했는데 부정평가 응답자 중에 22%가 그 이후로 특별 사면을 꼽았습니다. 부정평가 제일 가장 큰 이유가 특별 사면, 두 번째가 과도한 복지 민생 지원금, 세 번째가 외교, 네 번째가 도덕성 문제 자격 미달, 일곱 번째가 경제 민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조국 사면은 결국 지지율 타격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그 민주당 내부의 의견들이 현실로 드러나고 있고
이재명 정권이 후회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공유정 대통령 대변인은 그런 말을 한 적 있죠. 조국 혁신당도 분명히 야당이다. 대통령을 배출한 당만이 여당이고 나머지는 다 야당이다. 그렇게 해서 많은 국민들로 하여금 실소를 금치 못하게 했는데 아무튼 그게 이제 표면적인 명분이었던 거죠. 국민들의 갈등과 분열을 넘어서서 대화와 화해에 대통합을 한다. 네, 조국 혁신당을 야당이라고 하니까 국민들이 다 어이가 없고 그래서 실소를 금치 못했던 건데요. 아무튼 이재명 대통령이 몰랐을 리는 없을 것이다. 지지율 하락하고 보수 진영이 다시 뭉칠 거라는 걸 몰랐을 리가 있겠느냐. 그런데 아무튼 이 검찰 수사에 대한 동병상련 또는 반윤 연대가 더욱더 확실하게 결집할 필요가 있는데 거기에 조국이라는 기수가 필요했다는 생각.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두어 차례 조국 사면 복권을 요청했는데 그걸 공식적으로 말이죠. 그 순간 선택지가 좀 좁혀진 감이 없지 않아 있다. 그러나 이번 사면 복권으로 이제 조국 때 이재명이 조국에 대해서 채무자에서 이제 채권자가 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거기에 권력 지형이 크게 요동칠 것이다. 뭐 이런 말도 있는데 결국은 정치라고 하는 것은 선거를 치르고 그 다음 선거에 대비하고 선거를 치르고 그 다음 선거에 대비하고 이것의 반복이라고 볼 때 결국은 차기 선거 그러니까 내년 지방선거에서 기수가 누구냐 깃발을 들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 선거가 끝나면 그 다음 총선거 깃발을 든 사람이 누구냐 그 다음 총선이 끝나면 이제 2030년 대통령 선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깃발을 든 사람을 중심으로 이른바 소용돌이가 일어나게 되고 거기에 구심력이 이게 작동을 하게 되는 건데 그러한 사람을 한 사람 더 풀어놓은 그런 효과를 낳고 있고 그것이 권력 지형도를 바꿀 것이다. 특히 지방선거를 앞두고 조국 혁신당이 아마 대대적으로 후보를 낼 가능성이 있다. 특히 11월에 이제 조국 혁신당이 전당대회를 연다고 그러는데 당연히 조국이 당대표로 복귀를 하겠지요. 그래서 일부 이제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이 빨리 합당을 해야 된다. 라는 말을 해주도 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